새벽 창밖에 빛 숨죽인 시간 고요한 긴장 한 걸음 한 걸음 아기의 숨겨 여기 어딘가요? 기적을 여기는 제2의 공간. 제 집 말고 지금 가장 많이 진료실입니다. 맞이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을 이 배워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좋아요. 요즘 우리나라 말도 있고, 몽골 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베트남 말도 있고. 여기 손가락. 요거는 한 8주 정도 된 사진. 옆모습. 요거는 앞모습. 네. 요거는 이제 애기가 살짝 고생을 해갖고 안에서 좀 많이 늙은 것 같지. 아니 9개월. 9개월. 이리 와보세요. 아기의 저구름과 어우러진 요리 완성 짖는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워낙. 들어가도 될까? 오디오 좀? 들어가도 될까? 괜찮아? 지금 나오는 저 띠리릭 하는 소리가 저 밥 짓는 소리입니다. 그 배경 소리니까요. 근데 오늘따라 저 소리 좋네요. 저는 전혀. 어릴 때 저도 저 소식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압력밥솥이 칙칙칙 돌아가면은, 야, 이제 밥이 뜨뜻한 밥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들이 보면, 예, 우리가 뭐 파브로프의 강아지 종소리 울리는 것처럼, 야, 소리가 나오면, 치리키. 잡아주는구나.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그럼요. 이게 음식이 아무것도 그냥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둘러싼 스토리들을 생각해보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음식은 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죠. 네. 이제 음식 하나에도 사실 되게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소중한 거를 너무 잊고 살거든요. 저는 환자를 보면서 많이 생각나는 게, 네. 내가 이 다음에 정말 나는 암에 걸려도 이 소화기 계통의 암은 싫다. 아, 나 이거를 잃기가 싫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제가 이제 신장암 때문에 수술을 했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먹을 수는 있잖아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낙담도 하고 사실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근데 내가 거기 살아있는 한 내가 숨쉬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축복이고 행복이니까 저는 늘 기운을 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건강할 때 그 소중함을 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먹는 게 고마운 건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근데 이거 고마운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최근에 저는 카메라를 항상 옆에 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요리를 그러니까 저희 집에 딸이 셋인데 김치를 담글 수 있는 딸이 한 명도 없어요. 안 배우고. 엄마가 계속 담아주니까. 엄마가 그냥 담아주니까. 예. 저도 최근에 터진 게, 저는 이제 아이들이던 아내던 생일날은 제가 항상 다 미역국을 늘 끓여줬고, 그게 이제 십수년 됐으니까. 이제 딸을 미역국 끓였더니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좋아. 그러면 아빠가 너도 이제 배워라. 네가 아주 식감을. 아빠가 평생 해달래요. 아, 그리고 건강하라는 거죠. 그치, 그리고 건강하라는 거지. 또 터졌어. 우리도요. 되게 언니랑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엄마가 평생 하면 되죠 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그리고 빵빵 터져. 야, 이게 2부가 벌써 울면 안 되는데. 기승전결이. 신전결이 없으면 계속 이미 네, 소주 아, 한잔 나는 얼굴인데 술을 먹어서 이게 울면 안 돼. 투정하는 거로 보이면 안 돼. 아니, 근데. 소주를 여기다 딱. 그러니까, 예. 카메라 감독님께서 뭘 갈아야 된다고 하시죠. 네. 예. 네네. 예. 밥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쓸 욕을 하면서 나는. 내가 방송쟁이. 막 손이 날라와, 막. 슬레이트 욕심이 좀 있어요. 방송치로 손이 날라오셔, 슬레이트 욕심이 좀 있어. 박수 친다. 이제 아는 거지. 예. 저는 항상 여성분부터 아예 부모님이 놓을 자리. 그래서 예. 아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진짜 와다. 예. 음식이 맛도 그 뭐라고 해야 돼? 맛 그 자체도 있지만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정말 중요한데 또
어떻게 김이 물어봐야겠다. 올라올까도 되게 궁금해요. 예. 왜 밥을 해주고 싶으셨는지를 여쭤봐야지. 음. 이거 무슨 밥? 오,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약간 미역 미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역인 것 같아요. 다시마. 너무 몰라. 그러니까 다시마 냄새 확 올라오죠. 그죠? 예. 다시마가 좀 감칠맛이 나니까. 아, 그냥 위에다 덮으신 거예요? 네, 그냥 툭 덮으면 예. 지들이 아들이 빠져요, 맛이. 어우, 향이. 개슬개슬. 진짜 오늘 우리 엄마 좋아하겠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생일이냐고. 지금.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끓이기 쉬운 것 같아도 그때 망친 기억이 있어서 엄마 생일날 끓여준다고 하다가 이게 검해졌어요. 간장을 이제 들이부은 거야. 그렇죠. 간장을 그래 맞아. 이게 우선 간장을 먹어보겠습니다. 들이붓게 맛을 내려고. 고기 향이 확 날 겁니다. 이거 이게 만약에 앞에 요리를 안 먹었다면 여기에 MSG 쳤다고 했을 거 정도로 아. 진한 맛이 나네요. 그죠? 진짜요. 이게 고깃국에 그냥 미역만 넣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 밥을 말하면 밥을 일단 말아야 돼. 예. 아니 밥을 말아서 고기를 딱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미역국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미역국나. 어디서 좀 본 맛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느덧 사람들은 자꾸 미역을 뭐 참기름에 볶네. 아닙니다. 고기에 참기름 양념만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참기름. 고기에 참기름 양념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고기가 그러니까 미역국에 들어오면서 부족한 양념들을 막 뿜어내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자 30초 레시피. 자, 30초 레시피 할게요. 제일 먼저 양지를 준비합니다. 합니다. 양파와 대파 그리고 마늘, 통마늘만 넣고 한 1시간 반 정도 삶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싹 건져내고요. 문제는 그 국물이 액기스기 때문에 그 국물에다가 미역을 빡빡빡빡 씹어갖고 넣으면 돼요. 그리고 고기 양념은요, 양지를 싹싹싹싹 썰어서 참기름, 조선간장, 그리고 후추 딱 세 가지만 양념을 해서 넣으세요. 마늘 사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치니까 이렇게만 끓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념은 바로 소금으로 하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고기 아까 이게 이 국물 맛을 내려고 국물 맛이 잘 안 나니까 그러니까 검해진다니까요. 자꾸 간장을 부어.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미역국에 대해서 정말 얘기가 많은 게 제가 엄마를 위해서 처음 해준 게 미역국이에요. 근데 이런 실수를 했어요. 조선간장국이 되는 저도 거예요. 조선간장은 이 고기에다 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산부인과를 하면서 진짜 미역국을 얼마나 많이 먹어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미역국에 관련된 에피소드만 엄청 많죠. 배고프면 밤에 이제 식당인데 전화하면 온통 미역국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옛날에 한번 미역국 투어도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병원 미역국이 맛있더라. 그러면 동기가 부르면 야 거기 미역국 진짜 맛있어. 그러면 그럼 가면 또 가서 미역국 먹으러 갔는데 분만 있어서 같이 분만하고 막 딴 병원 가서 야 좀 도와줘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미역국이 참 애증이 있는 이런 국인데 실질은 미역국의 맛을 못 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왜 미역국을 그러니까. 끓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셨어요, 미역국이 사실은 생일날 먹고 우리가 태어날 때 미역국을 끓여주잖아요. 이게 되게 귀한 일이에요. 옛날에
미역국을 어르신들이 끓였을 때는 이 미역이던 이런 것들을 정말 질 좋은 제품을 미리미리 쟁겨둬요. 근데 이제 미역이라는 건 말리기 때문에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미역을 선택하셨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아버지가 아유 뭐 며느리 아기 낳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이런 재료들을 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들. 그리고 정성껏 끓이는 그 국 하나가 정말 출발을 다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박PD님 뭐 이게 어쨌든 심폐소생을 하러 오긴 하지만 처음 찍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잘 되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미역처럼 이게 미끄러지지 말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산부인과에서 일하시고 아이들을 받으시면서 병원에서 이걸 많이 드신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손을 보니까 잠깐만, 네, 예, 이 제가 손을 좀 찍을게요. 찍어 아니 저도 안 돼. 선생님 손이 손은 부끄러워. 아니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게 사실 요리하는 손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받는 손이잖아요. 네, 아이들을 받는 손. 끝. 네. 그런 거 있죠. 술 드신 거 아닙니다. 술 드신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이 손으로 네, 받아냈을까. 그러니까 몇 명? 저도 예. 손은 되게 제가 한 10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와 진짜요? 네. 근데 매 순간이 감동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음. 그러니까 저는 아이는 울을 때가 제일 이쁘거든요. 웃는 거구나. 아이 울어야죠.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태어났을 때 딱 울어요. 그 사진도 우는 사진이 제일 이쁘지. 아. 아이는 울어야 돼. 근데 이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하잖아요. 이게 요즘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하루에 진짜 한 뭐 3개, 3건, 4건, 5건 뭐 일도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눈에 띄게 줄었죠. 선생님이 지금 몇 년? 제가 2000년부터 산부인과를 했으니까 지금 한 24년, 24년, 4, 5년 네. 정도 됐죠. 생각해보니까 한 24년,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학적으로 보면 2002년부터 50만 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2002년. 예, 막 한 60만 명 이렇게 그쵸. 태어날 때 아이들을 받기 시작한 거면 지금이 23만 명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3배 이상 받고 계셨던 거죠. 지금 서울의료원 오신 지는 얼마 되신 거죠? 제가 17년도에 왔으니까 이제 한 7, 8년 됐죠. 18년. 서울의료는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요. 지금도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야 역설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환자들이 요즘에 대학병원도 요즘 또 딴 데서 힘드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아니 저는 뭐 좋습니다. 언제든지 많아도 좋으니까 제가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도 그냥 애기 보면서 사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나이 들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몇 근데 살에? 그 제가 45. 선생님 낳으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가 나온 건 아니죠. 예. 근데 그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병원에 또 산모의 나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 당시는 제 나이프 아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붙어 있는 그렇겠죠. 아이 중에. 네. 그래서 아이를 받는 분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데 내 아이가 딱 나왔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너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는. 그렇죠. 왜냐면 얘를 세상에 안전하게 데려다 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때 어떤 일이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정말 내가 종교를 믿진 않지만 신의 대리자가 있다면 이런 분들만 아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선생님. 이제 너무 미역국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신과 동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신의 대리자가. 대리자. 아유, 좀 대리자도 싫어요. 신과 저는 다른 영역입니다. 아, 이제 고마운 얘기인데. 아니 근데 궁금해요. 왜 상과 선택을 아, 그러니까 하셨어요? 아니 그 많은 과 중에. 사실 저는 지금도 좋은 게 뭐냐면 아기를 낳을 때 100만 번 달라요. 한 번도 같은 코스로 낳는 애들이 없어요. 아, 그게 긴장감을 주면서 저희가 살아있는 느낌. 제가 그래서 시장을 좋아해요. 아침 시장, 새벽 시장을 시장. 가면 막 지금 수산시장에서는 얼음 깨갖고 채우고 있죠. 저기 있는 큰 드럼통이 추운 날은 불 떼고 있죠. 커피 파시는 아주머니 지나가시죠. 한 잔 먹죠.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산부인과만 그 에너지가 있어요. 늘.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두려운 게 아니라 뭘로 나를 또 긴장하게 할까. 그걸 즐기면
모든 일이 그래요. 즐기면 무서울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아이들의 소리가 줄어든 건 사실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우는 소리가 들어요. 줄었다는 예. 그게 사실 제가 TV에서 얼마 전에 아이가 사라진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그 사회를 봤었어요. 그 촬영하러 한 곳에 갔더니 사실 파주면 여기서 멀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막내가 동네 이장님이신데 저랑 동갑이세요. 다행이네. 그래도 이장님이 그나마 계시네. 요즘에 이장님 어제 이장님인데요.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러면 또 없고 그런데 많아요. 예. 할아버지 지금 젊으신 분이 있네 그래도. 그래도 그 이장님 말씀 중에 아주 절실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사라진 아이들이 사라진 게 너무 빨리 진행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삭막하고 그리고 이게 마을에 활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그러시다고 엄청나게 걱정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 친구들도 이제 자기가 애 낳았던 병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불과 2년, 3년 그렇죠. 만에. 많이 폐업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지금 서울의원에 있는 게 여기는 안 없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일을 끝까지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뭐 어쨌든 병원을 나가는 동안은 애를 저는 치료도 받을 생각이니까. 좀 이슈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저번에 제가 갔을 때 사진 직접 찍어서 전시를 그렇죠. 해주신 예, 거 예, 예. 봤어요.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직접 찍으신 거 쫙 벽에다 해놓으셨는데 조금 생각나는? 아니면 뭐 산모? 아이? 있죠. 제가 아마 지금은 이제 10년도 넘었죠. 2007년도 정도 됐으니까. 아이가 이제 24주였는데, 네. 조산이었는데, 순천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제 진통이 걸리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신생아 호흡기를 가지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 밤에 다른 애가 급한 애가 썼어요. 그러니까 얘가 쓸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하긴 뭐, 내 게 아니니까 먼저 그쵸, 급한 그쵸. 사람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분만 진행되면 우리 병원에서 안 되니까 전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원을 막 연락을 해도 그걸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어요. 다 이제 신생아실이 차 있어서. 근데 이제 마침 저희 모교인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주겠다고 그래갖고 가야 되는데 아기가 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당시 또 레지던트들이 다 또 휴가를 갔어요. 저 혼자 남아있는데 제가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구미에서 가셨구나. 쭉 올라가는데 한 충주쯤 되면서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부천까지는 못 가니까 중간에 딱 하는데 이제 뭐 수원이던 대학병원에 있는 수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제 후배가 이제 거기 응급의학과 교수로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빨리 오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내려오는 거를 막았어요. 일단 손으로. 왜냐하면 앰뷸런스에는 신생아를 처치할 게 없으니까 엄마 뱃속이 차라리 안전하니까 탯줄을 계속 이윽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그냥 용을 쓰면서 가면서 대학병원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분만이 딱 돼갖고 제가 저기 양수를 호흡 뒤집어 쓴 상태로 이러고 딱 돼갖고 이제 병원에 나타났죠. 이제 거기서도 처음 봤죠. 그런 상황. 그 아이는 신생아실로 연계가 돼갖고 했는데 24주면 5개월 반 500g 막 이래요. 예. 걔가 이제 600g인가 550g을 태어났으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는데 그 애가 살아갖고 정상 퇴원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 전화 이제 나중에 저랑 병원에 왔어요. 너 아빠도 있지만 이분 다 아빠잖아요. 아니면 못 태어났죠. 예, 맞아요. 제가 그냥 저는 그 애가 늘 생각이 나요 지금 지나가. 그런데 이번에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그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산모 산모 케이스 예, 특이사. 예, 예. 저는 산부인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랑 대화하는 게 낙이에요. 저 아니면 대화할 시간도 없어요. 우울증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내려오시면 때려는 시부모 형도 같이 봤다가 남편 형도 봤다가 이 사람은 발산할 게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황체 호르몬 때문에 감정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내가 왜 울지 하면서 막 펑펑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이 심하고 최근에 그런 분들도 응급실로 왔고 또 요즘에 받아주는 데도 없잖아요. 세상에 저기 충청도에서 왔어요. 그래서 본데 저는 이제 남편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가 이제 남편 불러서 제가 한 3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걸 고칠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 어찌됐든 뭐 당신 아내가
화를 내든 울든 좋아하던 당신도 같이 화를 내고 울고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지. 왜 그럴까 하는 순간 당신의 아내는 더 나빠진다. 토 달지 말고 그러니까 아기 낳을 때까지는 정말 그런 분들 보면은 이 일이 생기는 분명히 원인이 있어요. 이게 뭐 시댁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맨날 저기 뭐야 술 먹고 그냥 술 냄새 풍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가 모르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지대가 되게 필요해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분들 우리 간호사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빨리 환자 보고 다 환자 봐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시어머니 흉보고 있으니까. 아이 그런 일이 있대요. 그럼 내가 흥분해갖고 말이 돼 이게 지금 요즘. 나도 애 낳으면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다. 다음은 시어머니 될 거야. 시어머니. 제가 닉네임이 아기반 남자. 아, 그러니까요. 네.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면은 되게 꺼려했어요. 아 맞아요. 아니 그쵸. 뭐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옛날에는 더군다나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딱 진료실에 있으면 산부가 딱 왔다가 어디서 누가 아는 사람 같으니까 후다닥 뛰어나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잠깐만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게 아기 받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아예 그냥 도전적으로 아기 받는 남자로 했죠. 그랬더니 좀 덜해요 차라리. 저분은 아기 받는 남자. 그러니까 아기 받는 남자 좋네요. 예. 그래서 그걸 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산과랑 저는 인연을 맺어서 이제 25년간 왔죠. 이제 반했어요. 앞으로 25년 더 할 거니까. 이제 앞으로 50년. 50년 해야 이제 우리 세계에선 장인이다. 그러지 어디서 예. 뭐 3, 40년은 50년 그냥 해야 장이 돼. 뻗어 50년 안 해야. 갑자기 아찔하다. 지금. 전 이제 입학했습니다. 아니 요즘에 저출생 가도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사실은 아기를 낳으면 행복함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돈일까?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아이를 돈일까? 돈 때문에 아이를 못 키워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이 힘듦이 대물림이 되고 얘도 힘들어하는데 내가 왜 그 일을 만들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그리 많이 써도 천문학적인 돈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되게 20대 때 결혼했는데 사실 20대 때 결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사회가 정말 건전한 사회예요. 20대 때. 네, 20대 때. 이게 뭐 신생아 울음소리가 줄었는데 저는 세 가지를 보거든요. 일단 태어나는 신생아 얘기가 줄었고 두 번째 아이들이 또 이게 뭐 병원에 오면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 뛰어노는 소리도 줄었어. 다 이러고 있고 다 이러고 있고. 핸드폰 그 다음에 집안에서의 웃음소리도 다 줄었고. 이게 세대가 이러니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좀 더 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를 키워서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아이를 키우면 안 돼요. 아이는 슬플 수도 있고 그렇지. 예. 정말 좌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면서 오는 행복이 더 클 수도 있고 내가 TV를 보면 재밌을 거라고 보면 그냥 코미디 프로만 보면 돼. 그럼 근데 그건 쉽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아이는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같이 살아가는 커다란 다큐에 그 마지막에 정점을 찍는 그 저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양념치면 진짜 조선간장과도 같은 거예요. 깊은 울림이 있어요. 이거를 경험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걸 그래서 내가 돈도 투자를 하는 거고 없는 돈을 이렇게 말하고 도망가는 거야 지금. 진짜 아니,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지 여기가 내 아는 아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아유 그러면 로봇을 키우세요. 로봇을 내가 맨날 네, 맞아요. 애인은 울고 화도 내고 때로 엄마한테 대들고 우리 딸이 가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래서 내 딸인 거야. 그 얘기 안 하면 내 딸이 아니야. 상처를 받아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내가 아프고 하니까 나를 위로하더라. 그러니까 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건강해야겠구나. 미역국을 평생 끓여주려면 내가 좀 건강해야겠구나. 그게 아이 때문에 생기는 나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너무 눈앞에만 보면 안 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혼나는 것 같아요. 좀 나야 돼요. 네, 어머니 어머 살도 찌우고 이제 결혼도 좀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들을 얘기 다 들었을 게 싫어. 네, 오늘로써 이 프로그램은 끝나는 걸로. 시작이 그거잖아요. 마흔에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쵸, 네. 마흔 때 아니면 뭐 그 언저리에 선생님은 그때가 어느 시절이었을까요? 마흔. 이제 마흔이면 뭐 몇 년 전이에요. 네, 제가 안 컸을 때쯤이면 마흔입니다. 네. 너무 이렇게 얼굴 각도 하나도 안 변하고 이렇게. 안 컸을 때. 마흔 박사가지고. 선생님도 네, 아팠을 때. 그때 뭐 그런 노트가 있었을까요? 마흔 때 내가 이거를 좀. 자만한 거죠, 자만. 이제 내가 마치 마흔인데 100살 산 것처럼 아,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특히 저는 의사니까 건강에 너무 자만한 거지. 그러니까 한 방 맞은 거죠. 크게 꺾였죠. 그런데 너무 고마운 게 벌을 주더라도 진짜 죽지 않을 정도로 벌을 줬으니까 살아야겠다라는 의지를 준 거잖아요. 적정하시게.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소중한 거를 까먹고 있다가 그걸 잃어버리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의사들은 맨날 병원에 있으니까 건강책 의사들이 제일 안 합니다. 뭐 제일 어차피 바쁘죠. 제일 바쁘시고. 술 먹고 뭐 하면 뭐가 나쁠 거 뻔히 보이는데 마음만 아플 뿐이죠. 그래서 잘 안 해요. 제 주변에 이제 요즘에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자만. 자만하면 특히 40대가 조심해야 될 게 자만. 그리고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40대는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거나 올라오기 바로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자만할 나이예요. 와닿는다. 네, 맞아. 근데 최근에 오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이제 갑자기 깨달은 거지. 이게 이 체력이 근본이구나. 뭘 하고 싶은 걸 해도 이 체력이 근본. 이게 그건 진짜 맞아요. 이게 제가 공부할 때도 돌이켜 보면 제가 유학을 가서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다 머리는 똑같아. 체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치. 얼마나 내가 건강한가가 핵심이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규칙적으로 운동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공부 때문에 규칙적으로 시작한 운동이었는데 그 규칙적 운동이 되게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저는 되게 중요하신 얘기가 규칙적인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세 끼를 안 먹고 두 끼를 규칙적으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 꼭 세 끼를 운동도 안 했는데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편안하게 사십시오. 네. 끝났네 오늘. 끝났네. 자, 다른 거 더 먹읍시다. 자, 이제부터 불판인가요?